엔트리를 활용한 즐거운 프로그래밍. 첫 번째로 엔트리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트리 기본 기능 익혀보고, 세 번째로 폭탄 피하기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받기 게임 만들어보고, 다섯 번째 자유 미션 해결한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게임에서 공부할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 속 게임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고 있는 재밌는 게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임을 우습게 보기만 할 수는 없어요. 게임은 코딩,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여러가지 학문과 산업이 하나로 집약된 것이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원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도 할 수 있고 창의성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하면서 게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화면의 게임은 비행기를 조종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게임을 만든다는 건 결국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 엔트리.org 또는 네이버나 여러 검색창에서 엔트리라고 검색하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중에서 무료에는 스크래치라는 게 있고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미국의 MIT 공대에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 엔트리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만들어낸 학습 도구예요. 스크래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다 보니 여러가지 산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엔트리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좋은 장점 따오고 또 우리나라에 맞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유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산출물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있는 스크래치에 있는 산출물처럼 많은 것들이 다양해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롬에서 엔트리라고 쳐볼게요. 엔트리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엔트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엔트리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는 크롬에서 최적화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SNS 사이트들이 크롬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트리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또 오늘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원가입 버튼이 있죠. 이 회원가입 클릭하시고 학생,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여기 학생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여기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더 이상 가입은 안 하겠고, 학생 한번 가입을 해볼 거예요. 이용 약관 필수 선택해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 입력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아이디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충남 소프트웨어 1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년 비밀번호는 이제 확인 똑같이 치셔야겠죠. 다음, 자, 작품 선택은 이제 학년, 초등학교, 일반 이렇게 있는데 학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성별은 남자, 여자, 이메일은 선택이라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새 SNS 많은 프로그램 사이트들이 개인의 정보를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많이 물어보는 수준이 거의 뭐 남자, 여자, 생년월일 아니면 이메일 주소 정도만 물어보죠. 예전에는 14세 미만 학생들은 부모님 동의에 회원을 가입하냐 이랬는데 아무래도 엔트리는 초등학생들이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동의를 받으며 회원가입 진행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동의 없이 회원을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가입을 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 기본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커뮤니티 여기 위에 메뉴에다 마우스 컷을 갖다 대면 이렇게 작은 메뉴가 뜨는데요. 그 중에 작품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엔트리 기본 기능 익히기 만들기 화면 구성입니다. 엔트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블록 꾸러미에서 블록을 시작 카테고리에서 갖다다 명령을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캐릭터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면 다양한 캐릭터, 사물, 동물, 배경 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여기에 오브젝트 목록에 뜹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블록 꾸러미라고 하고요. 블록 꾸러미. 여기다가 블록을 갖다가 이제 블록을 조립하는 블록 조립소. 그 다음에 여기는 휴지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 모양, 소리, 속성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탭이라고 하고요. 시작, 흐름, 움직임, 생김새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 장면 1 이거 버튼 누르면 장면 2, 장면 3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X좌표, Y좌표가 나오네요. 이거는 모는 종이처럼 좌표를 세세하게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누른 겁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이제 방향점과 이동 방향, 화살표, 중심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브젝트는 모노는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 Y좌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X좌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0,0이고요. 중앙을 0,0을 중심으로 가로는 240에서 마이너스 240, Y는 135에서 마이너스 135까지입니다. 만약에 좌표를 300,300으로 했다. 그럼 한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렇다고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시 이동하기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걸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는 게
얘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 좌표가 보이죠? 마이너스 100, y는 64.6. 즉 여긴 x좌표는 마이너스 때지만 y좌표는 양수대다. 이게 마이너스 음수하고 그다음에 양수의 개념은 사실 초등학교 학생 수학 개념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좌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개념을 학생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을 뛰어넘는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선 이 정도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요. 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명령이 있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 10번 반복하기 있어요. 이동 방향 10마크 움직이기.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자,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명령을 읽어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0번을 반복하는데 몇 번 반복하냐? 이동 방향이 이쪽이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동 방향 화살표 주황색 보이시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10번 움직이니까 100까지 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 있죠. 첫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코드로 이제 잠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블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블록을 이렇게 조립 장소로 이렇게 블록 조립소에 가지고 와서 직접 코딩하고 레고를 조립하듯이 또 쌓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아니면 이렇게 숫자에다가 숫자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을 만들기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희가 만들 게임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림을 클릭하면 이제 하이퍼링크가 시계령에서 이렇게 주소 딱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저장을 해서 주소로 링크를 걸어서 다른 분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눌러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지금 학생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폭탄이 여기 화면 가장자리 닿으면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막 그랬죠? 복제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폭탄을 피해 다니는 게임이었어요. 이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이런 게임을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소프트웨어 좀만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내요. 왜냐?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힘이에요. 애들이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게임 개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흥미를 이끌어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게임 관련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폭탄 피하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눌러서 여기 X 표시 있죠? 삭제예요. 삭제해서 빈 화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배경 탭에 실의 탭을 누르고 회색 도시가 있어요. 회색 도시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회색 도시라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적용하기 누르시고요.
오브젝트, 폭탄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폭탄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폭탄이 하나 나오죠? 적용하기. 자, 오브젝트, 폭탄을 좀 작게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크면 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놓고요. 오브젝트를 이제 크기를 여기 연필 버튼을 눌러서 좌표도 설정할 수도 있고 크기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여러분께서 필요한 숫자를 넣어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피하는 개구쟁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개구쟁이라고 치면 나오려나요? 아이고, 있네요. 개구쟁이가. 여러분들, 학생들, 자녀분들이 다 개구쟁이인가요? 자, 개구쟁이를 이렇게 넣고 또 한번 줄여보고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배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블록 조립수를 한번 보세요. 배경 블록 조립수도 따로 있고요. 자, 여기는 배경이에요. 자, 개구쟁이 누르니까 블록 조립수 아까 넣었던 블록이 없어지죠? 자, 배경 눌렀더니 있죠. 자, 이 오브젝트 배경 캐릭터마다 전부 다 블록 조립수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명령을 넣었는데 폭탄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 얘를 개구쟁이나 배경 오브젝트에다가 명령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명령어를 넣어줘야 돼요. 자, 폭탄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 시작하기 누르면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넣어줘야 돼요. 항상 이 시작 블록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움직임, 이 각 카테고리마다 색깔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색깔 잘 보시고요. 잘 따라오세요. 이동 방향을 135도로 정하겠습니다. 얘는 움직이고요. 몇 도로 정하기가 있어요. 이동 방향을 135도로 정했어요. 135도는 직접 숫자를 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눈금으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35도로 정하고요. 첫 이동 방향을 135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5도로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방향을 움직이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이동하려면 이렇게 명령을 더 넣어야 돼요. 자, 계속 반복하기를 눌러줘야 돼요. 어떻게 눌러주냐? 자, 이동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5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5만큼.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계속 움직이죠? 이동 방향 135도만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움직이면 이렇게 아까처럼 폭탄이 사라져 버리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 보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트리 독을 공부를 하면서 스킬, 기능을 확실히 숙달을 해놔야 더 좋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튕겨 어떻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튕겨 보이시죠? 튕겨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올챙이 같이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조건문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캠프용 강의로 만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 조건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수업을 한 5차시 6차시 이상 나갔을 때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일 뭐뭐라면 뭐가 뭐뭐라면 여기 보라 색깔이죠? 보라 색깔 판단이 들어가요. 만일 뭐뭐에 닿았는가 하면 이게 왼쪽 끝이 명령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벽에 닿았는가. 만일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하냐? 폭탄의 복제본을 만들어라. 그 흐름에 들어가서 뭐의 복제본을 만들어라가 있어요. 뭐의 복제본.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이제 폭탄. 자신에 상관없고 폭탄의 복제본을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복제본. 근데 복제본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붙어버리네요. 문제가 있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도 있죠. 자,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이 복제본이 생성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움직이게 하려면 이동 방향을 이제 60도만큼, 아까는 135도로 움직일 테니까 얘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려면 이동 방향은 60도만큼, 이 각도는 제가 임의로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셔도 상관없어요. 60도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 자, 이거를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넣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동 방향을 오만큼 움직이기,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복제본은 만들지 않아요. 복제본은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만들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복제본이 만드는 건 원본만 만들고요. 그죠? 야, 이거 또 어떻게 피해 다녀, 이거. 그죠? 자, 폭탄을 피해 다니는 개구쟁이는 어떻게 할까요? 폭탄은 개구쟁이를 클릭하시고, 얘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명령을 움직이게 하라는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 들어간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하냐, 움직임을 마우스 포인터로 위치로 이동하기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죠. 계속 마우스 포인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 뭐뭐라 하면 계속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다가 만일 폭탄에 닿았는가라면, 판단에 있다고 했죠. 폭탄에 닿았는가라면, 폭탄에 닿았다면 어떻게 하냐, 다음 장면을 시작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장면을 시작해라. 자, 이 다음 장면도 사실은 장면도 초등학교 3, 4학년 좀 중반기, 후반기 이후부터 배우는 건데, 장면이 여기 1번 장면이죠. 자, 2번 장면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 뭘 넣을 거냐, 게임 오버라는 글씨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게임 오버라는 글씨가 나오려면 배경, 뭐 기타, 뭐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오브젝트 추가, 그 다음에 배경 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한번 찾아볼게요. 그라데이션 적용하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여기다가 게임 오버 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게임 오버. 역시 이것도 처음에 아까 만들 때 색깔, 색상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를 통해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눌러서 이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오오오, 잘 피하고 있어요. 오, 닿았으면 게임 오버 버튼이 나오기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머리를 좀 더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점수를 플러스 효과를 받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게임 오버해서 점수가 얼마인지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게임이죠?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추가해서 더 풍부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학교에 서포트 교육을 할 때, 또는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이제 그런 강의들을 올릴 건데,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 저장하는 부분, 여기 저장 버튼이 있어요. 아, 저장 버튼이 없네요. 왜?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로그인 안 했었는데, 로그인 하면 저장하지 않은 작품 다시 열어서 저장 버튼이 있죠. 로그인을 해야 저장이 된다는 거. 저장하기 눌러서 멋진 작품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폭탄,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하고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바퀴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예전에 했던 거 아시죠?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이제 바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축구공을 튕겨서 올라가게 하는 게임이네요.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한번 저하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엔트리 검색한 다음에 자, 작품 만들기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 만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것은 삭제를 해줘라. 안녕, 바이바이. 여기에서 배경, 배경의 실내, 축구는 역시 공원이죠. 공원 적용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센서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센서. 그럼 여기 바 센서가 있네요. 적용하기. 여기 나왔네요. 조금 줄여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축구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축구공 클릭하고 적용하기 좀 줄여볼게요. 자, 바 센서 어떻게 했냐? 아까 해봤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계속 반복해야 되냐? 자, 계속을 반복해야 된다. 뭘 계속 반복해야 되냐? 자, 얘는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금 선생님이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바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도 Y좌표는 무시하고 X좌표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우스 포인터에 뭐만 따라가야 돼요? X좌표만 따라가야 돼요. X좌표만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움직임 자, 위치로 이동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산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들어가야 돼요. 뭘 하냐? 마우스에 X좌표로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근데 Y좌표는 어디냐? 여기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 요 바에 지금 Y좌표는 마이너스 90, 3.8 정도 됐네요. 그냥 마이너스 90으로 그냥 통일을 할게요.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얘는 마이너스 90에서만 있는 거예요. 대신 X좌표만 움직이는 거예요. Y좌표는 그대로 90으로 통일, 마이너스 90으로 통일, X만, 마우스의 X좌표만 이동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축구공을 클릭해서 축구공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처음에는 X하고 Y 좌표를 아예 그냥 이동시켜 버릴게요. 처음에 어느 위치에서 시작이 돼야겠죠? X형, Y는 120으로 한번 해볼게요. 120 위치로 이동하고요. 자, 계속 반복을 한번 해봅시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동 방향으로 5씩 움직이는 거 아까 해봤죠? 이동 방향으로 5만큼씩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는 보라색이었죠?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튕기기. 자, 처음에 코딩한 걸 다시 보세요. 아까 어제 자, 코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아까 축구공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던 왜 그러냐면 여기 벽에 닿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하니까 여기서만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정을 다시 봐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면 x 0,0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0,0은 여기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 방향을 0부터 360 사이에 무작위수로 넣는 거. 그러면 얘는 이 0부터 360도 어느 방향이 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처음에 이래야지 게임이 재밌죠. 왜냐면 방향을 130으로 정해주면 항상 일리 튕기는 거 알기 때문에 처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계속 반복하기라는데 이동 방향이 정해졌으면 여기로 5만큼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길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튕기겠죠. 다시 이렇게 튕기겠어요. 이렇게 튕길 겁니다. 자, 축구공을 이렇게 코딩을 했으면 화면 끝에 닿았을 때 튕기죠. 아까 잠깐 또 화면에 안 나왔던 것은 오류가 걸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지우고 다시 코딩을 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자, 만일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 센서 바에 닿으면 축구공이 다시 튕겨야죠. 그래서 흐름 만일 뭐뭐라면 판단이 들어가야죠. 센서에 닿는가 하면 센서, 그러면 방향을 정해야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튀어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 방향을 뭘로 정하냐면 계산에 뭐부터 뭐 사이에 무작위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부터 50 사이의 무작위수라고 할게요. 이 수는 여러분들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이제 움직이는데 닿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무작위수로 해야 축구공을 어디로 튕길지 모르게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밖에 게임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바에서 놓치면 이 바닥 아래에 닿으면 게임 오버가 나와야 되는데 게임 오버가 안 나와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뭘 그래요. 자, 만일 아래쪽 벽에 닿는가라면, 판단에 아래쪽 벽에 닿는가라면 뭐 아까처럼 장면 2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코드를 아예 멈추기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아예 멈추기가 있어요. 모든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해서 게임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이동방이 이렇게 하니까 또 어느 순간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럼 여기 360도를 하면 10도로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쳤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이 하신 거를 공피하기 게임이라고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코딩을 하다가 뭐가 틀렸네 그래서 여기 360도도 10도로 바꾸고 뭐 여기 무작위수도 한번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하냐? 디버그라고 하죠. 디버그 과정입니다. 버그 얘기 들어봤죠? 게임상에 수많은 오류들, 이 오류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디버깅이라고 하죠. 그런 활동을 여러분들은 벌써 이런 활동까지 다 해본 거예요. 소프트웨어, 미래의 소프트웨어 꿈나무로서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쭉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저장 다 하셨죠?
꼭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자, 미래를 프로그래밍하라. 자, 2019년부터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을 알기 쉽게 기호와 그림으로 나타낸 순서도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같이 공부한 애트리가 이에 해당하고요.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력을 한번 길러보고, 그리고 컴퓨터 명령어의 실행에 대한 컴퓨팅 사고력도 한번 늘려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상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쳐 보겠고요. 혹시 선생님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충남 소프트웨어 ICT 교육연구의 카페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에 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영상 강의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블로그나 개인 카페로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